예, 안녕하세요. 김용훈 노사입니다. 오늘 판례는 부당노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보지 않았던 그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내용도 이 판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보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쟁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이제 노조 자체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거부 반응을 보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노조에 대해서는 어, 아예 경영 철학 자체가 이제 노동조합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노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노조 부위원장이 있었어요. 이 부위원장을 이 회사가 1차적으로 징계 해고를 하게 됩니다. 뭐 징계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웠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이유들, 직무 태만하게 했다, 폭언을 했다, 욕설 같은 걸 했다. 자, 이걸 이유로 해서 노조위원장을 징계 해고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이죠. 자, 이에 대해서 S회사가, S노조가 유인물을 배포를 했어요. 회사는 이 내용들을 배포하는 것들을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S노조의 위원장에 대해서 감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뭐 그 이유가 유인물을 배포했다, 언론 보도 행위를 했다, 이런 걸 사유로 해서 징계를 안 내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서 자꾸만 이런 것들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는 노조를 뭐 없애려고 하는, 노조를 싫어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정당한 징계 이유가 있는 거니까 징계한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절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S노조가 원래 기업별 노조였거든요.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의 기업 단위 지회로 조직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기업 노조가 아니고 산별 노조로 이제 조직 형태를 바꾸면서 산별 노조의 기업 지부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형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 회사의 노사 전략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조를 어떻게 해보겠다, 노조를 좀 없애보겠다, 혹은 노조에 대해서 좀 불이익한 뭔가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노사 전략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건이 왜 중요할까요? 이 문건을 보건대 이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 해고는,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실제로 징계 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징계 사유는 표면적인 사유일 뿐이고 진정한 것은 부당노동의 의사를 가지고 한 거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공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으로 봐서 구제 신청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즉, 징계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징계 사유는 이 경우는 표면적,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있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소송의 문제라서 엄밀하게 노동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기업 노조의 이 조직을 산별노조의 지부로 바꾼 겁니다. 그럼 산별노조가 소송 절차를 수개하는 거냐, 뭐 이 내용이 하나 문제가 됐고요. 세 번째로 이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중노위에서는 원래 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이유가 1번, 2번, 3번 사유였는데 중노위에서는 1번 사유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1번 사유만 가지고서 재심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 사유로 내세운 모든 사유를 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여기에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 가지 가지고 판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판례 시각은 이제 이 해고 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해고 사유는 그 문건의 공개로 이게 드러난 거죠. 이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에 불과하다, 이게 드러났고,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다 라고 우리 판례가 보게 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봐왔던 그런 내용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입증이 좀 용이해졌던 그런 그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고 징계 사유는 표면적인 것이었다. 이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노동조합 업무를 그 이유로 해서 해고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여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대 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 자, 근로자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조 사이 관계,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서의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운동이나 태도, 기타 재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이거는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판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보인 거죠. 그리고 이 해고 사유는 표면적인 거다. 그게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로는 해고를 한 이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거다. 해고 사유는 표면적인 것이었다. 인정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노조가 산별노조의 집으로 조직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럼 산별노조가 이런 진행해 오던 소송 절차를 이제 수기할 수 있는 거냐? 예,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 판례에서도 자, 이게 조직 형태를 변경하게 되면 단위 노조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변경된 노조가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승계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기업 노조의 권리, 의무와 이 법률 관계를 산별 노조가 그대로 승계한 거기 때문에 소송 절차도 그대로 수기할 수 있다. 이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나름대로 옛날부터 인정되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이의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판례고요. 세 번째로 보니까 사용자가 아주 여러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서 징계 처분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 2, 3번을 가지고 징계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서는 1번 사유만 징계 사유가 됩니다. 라고 해서 1번 사유만 가지고 징계 사유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행정법원에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는 중노위가 판정한 1번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징계 사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삼은 여러 징계 사유를 함께 심리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다퉈진 내용입니다.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제 행정법상의 내용인데요. 중노위의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한 소송물은 재심 판정 자체의 위법성을 가지고 소송하는 겁니다. 이제 과연 징계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냐? 예,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 사유, 즉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의 근거로 이런 사유에서 판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가지고 징계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노위에서 인정한 것 외에 자, 징계위원회에서 들었던 징계 사유 전부를 심리해서 이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도 이 판례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당해고에 대한 그 이유는 표면적인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거다. 이때는 이걸 부당노동행위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 형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한 노조가 이전 노조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소송도 그대로 수기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로 여러 징계 사유를 가지고 징계 쓸 때는 설사 중노위에서 한 개의 징계 사유만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사유로 삼았던 모든 징계 처분이 정당한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자,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